2024년 집값 이야기를 이제 뉴스로 이제 내놓은 건데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에 집값 무지하게 떨어질 겁니다. 2025년도요, 26년도요. 뭐 물론 중간중간에 일시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24, 25, 26, 27 집값 계속 내려간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2023년 3분기 주택구입 부담지수 서울기준 161이랍니다. 2024년 2분기가 165였는데 별로 안 내려갔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저게 드라마틱하게 내려가기는 어려워도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계속 내려가서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85에서 100 이하로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까지 내려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주택 자체, 부동산 자체에 관심을 안 갖는다라는 거죠. 안 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살 이유 없다 라고 이제 거의 보면 맞겠습니다. 이미 고소득 중산층들 대출로 집을 세 채, 네 채 다 이미 사놨어요. 근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왕창 더 내려가는 거죠. 앞으로요, 사는 건 더 어렵습니다. 함부로 휘둘리지 말고 정말로 가격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정말 쌀 때 살지 말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 꽤 충격적인 일들이 아마 많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언론에 이제 TV 보면요, 예능에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노래 부르고 쳐노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먹고 싸고 즐기라고만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요,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많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게도 기업도 정부도 부채가 많아가지고 더 엉망인데 집값이 올라가겠냐고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요, 굶어 죽거나 아니면 이자 받고 이렇게 살거나 이제 사람 부류가 딱 두 가지밖에 구분이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도 대폭 많을 거고 이제 부동산도 왕창 내려갈 겁니다. 일본식 장기 침체를 우리는 이제 맞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참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사는 게 꽤 어렵습니다. 꽤 이제 뭐 여러가지 비용들이 대폭 이제 늘어날 것인데 뭐 괜찮을 거냐라는 겁니다. 괜찮을 수 없죠. 이래저래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한때는 이제 은행, 의사들이, 세무사들이 5억 빌렸다, 6억 빌렸다. 그 돈으로 집을 샀다. 집을 샀는데 집이 10억이 올랐다, 20억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앞으로는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집값이 오를 수 없습니다. 집값이 오르려면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뒤이어서 받아줄 호구가 있어야 되는데 호구 없습니다. 이제 금융권들이 내년에 2024년 대출 안 해줍니다. 대출 대폭 줄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참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정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시국이 열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집값입니까? 집값 따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살 집은 자기 동네를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욕심부리고 탐욕 부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 아니면 뭐 이제 그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겁니다. 뭐 집값이 어떻게 될 거다? 여기 말하는 뭐 내명은 보면 뭐 전부 다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주택수요 관망세 안 사고 지켜본다는 거죠. 반등이 제한적일 거다. 완만한 우상향. 추세적인 반등이 어려워. 뭐 대출 규제 대출 안 나온다. 불확실하다. 상저하고 그냥 보통 이렇게 상저하고 얘기할 때 보면 그 기간 내내 상저하죠. 상저하죠. 뭐 비아파트 전월세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값 상승이 예상이 된다. 지랄 빨강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2024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의 반등이 어렵지만 하반기가 되면 다시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지 말라.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위에 있는 저들이 부동산 전문가입니까? 부동산 사기꾼들이죠.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집값이 저렇게 오른다 내려간다. 뭐 저런 전망도 전망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살아낼 건지, 이 험난하고 어렵고 막막한 현실을 어떻게 좀 견디면서 지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경제 충격이 이제 열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지금 현재 망해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오죽하면은 이번에 경제부총리가 된 놈이 부동산 업계 살리겠다고, 건설업계 살리겠다고 85조를 100조로 늘린답니다. 세금을요. 다 메꿔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주머니 털어가지고 건설업계, 재벌가, 족벌가들 뒷돈 만들어주겠다라고 수작질을 벌리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브릿지론이고 PF 대출이고 지랄이고 다 빌린 돈으로 돈 벌어가지고 다 해쳐먹고 배당받고 성과급 쳐먹고 이제 와가지고는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나 넘어질래 자빠질래 세금으로 다 메워줘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다. 이게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에 부동산 관련해서 저 건설업계를 자기 자본 비율을 5%짜리를 50% 이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저 감정 가격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 저 미분양 신고가 아니라 등기제로 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가 아니라 등기제로 하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 관련한 교란 세력들, 사기 세력들은 여전히 활개를 칠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교란 세력들에 대한 보고서가 700페이지가 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부동산 관련한 그 업계 공공연한 사기질이 여전히 유효하고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년들을 상대로 전 사기가 왜 그렇게 늘어났겠습니까? 그 업계에 그냥 공공연하게 벌어지던 관행들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벌어지죠. 계속 발생합니다. 그럴 정도로 업계 자체가 썩었고 나라 자체가 그냥 막장입니다. 그런 사기짓을 저지르는 놈들은요. 종신형을 때려야 되고 피해금액 전액을 환수 조치해야 되고 그 사기범의 일가족 모두에게 연좌제를 때려서라도 피해액을 복구시키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연좌제 얘기했다고 또 물고 뜯고 지랄 발광을 할 수도 있는데 제 본질은 제 진정한 의미는 뭐냐? 사기범을 가만히 놔둬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손방망이 처벌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민사 아니고 형사라는 거고 그것도 경제적인 살인마들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에 부동산 어떻게 되냐? 그냥 부동산 자체를 잊어라. 2024년, 25년, 26년 앞으로 부동산 가격 오를 거다라는 기대 자체는 버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